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한 프로그램과 그 중심에 선 한 인물의 선택이 왜 거대한 논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방송이 아닌 다른 것을 노렸던 장시원의 진짜 승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JTB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스튜디오 C가 제작한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핵심 구성 요소와 출연진을 무단으로 차용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 어디에도 여지는 없어 보였다. 제작, 방송, 판매, 배포, 모든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했고, 법적으로는 JTBC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현실에 닿는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불꽃야구는 멈추지 않았다. 판결 다음 날 이미 금지된 상태여야 할 에피소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개됐고, 이어 올라온 35화는 단숨에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법정에서 승리한 쪽은 JTBC였지만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던 것은 여전히 불꽃야구였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법원이 분명히 중단을 명령했는데 왜 방송은 계속되고 있는가? 누군가는 법이 무력해졌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거대 방송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단순히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법의 속도와 현실의 속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간극이 숨어 있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장시원이 있었다. 그는 판결 직후 길고 감정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장 하나만을 남겼다. 항소한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약속한 출연료는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결연한 의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신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싸움을 법정에서만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한다. 정말로 법적 제재는 무력했던 것일까? 사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답은 조금 다르다. JTBC가 승소한 민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이를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압류나 가처분, 강제 중단을 현실에서 실행하기까지는 일정한 행정적 시간이 소요된다. 바로 이 시간,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막히지 않은 짧은 구간이 존재했다. 장시원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미 촬영과 편집이 완료된 에피소드들은 판결 이전에 제작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웠고, 그는 이 법적 공백을 시간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방송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게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었고, 하나의 선택이었으며 시청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 법적으로는 틀렸을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질문은 판결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댓글과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잠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진다. 장시원은 법을 무시한 무모한 제작자가 아니라 법의 경계선에서 전혀 다른 무대를 선택한 인물이었다. 그가 노린 것은 단순한 방송의 지속이 아니었다. 그는 판결 이후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겨냥하고 있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법적 공백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JTBC가 즉각적인 강경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를 법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가? 불꽃야구가 계속 공개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부터 짚어야 한다. 법원에서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은 형사처벌처럼 즉각적인 물리력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주는 문서일 뿐,
그 권리를 현실에서 실행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 JTBC가 승소한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분명했고 불꽃야구의 제작과 방송은 위법이라는 결론도 명확했다. 하지만 그 판결을 근거로 실제 방송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 집행, 플랫폼 통보, 기술적 차단 등 추가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는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적 시간이 존재한다. 빠르면 수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느낀 혼란이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싸움인데 왜 화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화가 올라오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법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이 현실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짧지만 분명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불꽃야구는 그 공백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에피소드의 제작 시점이었다. 문제가 된 34화와 35화는 판결 이후 급히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었다. 이미 촬영과 편집이 완료된 상태였고 판결 이전에 완성된 결과물이었다. 이 점은 법적으로 매우 미묘한 영역을 만든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영상물을 즉시 차단하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집행 논리가 필요해진다. 장시원은 이 구조를 우연히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송 제작자로서 그리고 수년간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온 인물로서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시점, 집행이 가능해지는 시점, 그리고 그 사이에 허용되는 시간. 이 모든 요소를 계산하지 않고서는 판결 다음날 영상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JTBC는 왜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은 단순히 법무팀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방송사는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이미지, 여론, 그리고 향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만약 JTBC가 판결 직후 모든 영상을 강제로 내렸다면 어떤 장면이 만들어졌을까? 대중의 눈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송사가 아니라 이미 여론의 공감을 얻은 제작자를 찍어 누르는 거대 조직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동이었을지라도 정서적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법과 여론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법은 JTBC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불꽃야구와 장시원의 선택에 머물렀다. 왜 저 방송이 사라져야 하는가? 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가? 의 질문들은 판결문 밖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이 틀렸느냐 맞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점법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다. 문제는 법이 모든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 틈을 누군가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불꽃야구는 그 틈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법적 공백 위에서 장시원이 어떻게 시간을 무기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그의 선택을 보호막으로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가? 판결 이후 장시원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반박도 해명도 아니었다. 그가 택한 것은 시간이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이 현실에서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그 짧은 시간. 대부분의 제작자라면 불안해하며 몸을 낮췄을 구간을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다. 방송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판결이 선고된 것은 12월 19일 오후였다.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불꽃야구의 제작과 방송은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적 차단과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며칠의 절차가 남아있었다. 장시원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판결 다음 날 새벽까지 스튜디오 C의 편집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미 완성된 장면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더 이상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올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계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21번 공개된 34화는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영상은 기술적으로 막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감정선에 정확히 닿아 있었다. 댓글은 빠르게 쌓였고 이야기의 중심은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왜 이 방송이 사라져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흐름은 명확히 바뀌기 시작한다. 불꽃야구를 보는 행위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틀 뒤 공개된 35화는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굳혔다. 조회수와 공유수가 빠르게 늘어나며 불꽃야구는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수치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불꽃야구는 컨텐츠가 아니라 사건이 되었고, 장시원의 선택은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장시원은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길고 감정적인 입장문도 없었다. 그는 설명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 말을 하면 해명이 되고, 해명이 되면 감정은 식는다. 그는 상황을 그대로 두었고, 그 사이 시청자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은 한 팬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완성된다. 혼자 딸을 키우는 배달원이라는 짧은 자기소개, 그리고 불꽃야구가 하루의 유일한 숨구멍이라는 고백. 이 문장은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다. 법적 논쟁을 한순간에 밀어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인간의 이야기로 옮겨놓았다. 이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여론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중요한 점은 이 장면이 노골적인 연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원은 동정을 구하지 않았고 투쟁을 외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계속 만들었고 약속을 지켰다. 출연료 지급, 세프 정산. 이미 찍은 분량의 보호점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됐고 오히려 그 침묵이 신뢰를 만들어냈다. 이때부터 JTBC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법적으로는 강경 대응이 가능했지만 여론의 시간은 이미 장시원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지금 강제로 막는 순간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복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졌다. 장시원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점법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법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의 승부. 불꽃야구는 이렇게 시간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법이 따라오기 전에 이야기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판결 이후의 판을 완전히 다른 무대로 옮기는 결정이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JTBC가 왜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방송산업 전체에 어떤 위험한 질문을 던졌는지를 살펴본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 JTBC는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승자였지만 여론의 무게추는 더 이상 판결문 위에 놓여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방향은 JTBC에게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강경 대응은 여전히 가능한 선택지였다.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고 플랫폼의 즉각적인 차단을 요구하며 법원의 권위를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만들어낼 장면은 명확했다. 거대 방송사가 감정적 공감을 얻은 제작자를 법으로 눌러버리는 그림. 법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이미지 차원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여기서 JTBC 내부의 시선은 갈라지기 시작한다. 법무부서는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례를 그대로 두면 다른 제작사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홍보와 전략을 담당하는 쪽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미 여론은 기울어 있었고 강제 집행은 권리 행사가 아니라 보복으로 읽힐 가능성이 컸다. 이 갈등은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이 남길 선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만약 JTBC가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법은 지켜졌지만 방송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남게 된다. 반대로 한 발 물러선다면 법적 허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통한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던지게 된다. 어느 쪽을 택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차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으며 국내 플랫폼이 아닌 해외 서버를 통한 공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소문만으로도 상황은 한 단계 더 복잡해졌다. 문제가 더 이상 저작권 분쟁에 머물지 않고 플랫폼 통제와 국제 관할의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JTBC 입장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만약 강하게 막아섰는데도 영상이 다른 경로로 확산된다면 그때부터는 통제불능의 국면에 들어간다. 법적 권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은 확대된다. 그래서 JTBC는 공식 입장에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었고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이 침묵은 또 다른 해석을 낳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패배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한 선택, 혹은 여론의 힘을 체감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판결은 분명했지만 박수도 환호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 싸움에는 명확한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장시원은 이 국면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인터뷰도 추가 발언도 없었다. 그는 상황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책임과 신뢰를 읽어냈다.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는다. 이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히 계속되는 방송이 아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허점, 법과 현실의 간극, 그리고 여론의 힘이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JTBC 역시 상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옳았지만 정서적으로는 복잡한 위치에 서 있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왜 방송산업 전체에 위험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시원이 끝까지 노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 이 사건이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 때문이 아니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흐름은 방송산업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질서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법원 판결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계속 소비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비교적 명확한 규칙 위에 놓여 있었다. 권리를 가진 쪽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문제가 생기면 법의 판단에 따라 정리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 규칙이 현실의 속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법은 분명히 멈추라고 말했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멈추지 않는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업계가 느낀 불안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만약 이 구조가 하나의 성공 사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시간의 공백을 노릴 수 있다. 판결 이후 며칠 혹은 몇 주를 계산해 이미 완성된 콘텐츠를 쏟아내는 전략이 반복된다면 법적 판단은 사후 선언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JTBC의 고민은 단순히 불꽃야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머물지 않았다. 이 사건을 어떻게 끝맺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론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조용히 정리하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어느 선택도 깔끔하지 않았다. 동시에 장시원의 선택 역시 다른 제작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항소를 선언했고 제도의 틀 안에서 싸우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 즉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이 형성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무책임으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보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책임의 방식이었다. 출연료와 제작비 정산, 스태프에 대한 약속 이행이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발언을 통해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정보들은 공식 보도보다 느리게 퍼졌지만 훨씬 깊이 남았다. 적어도 내부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은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법과 여론, 권리와 감정, 시스템과 인간 사이의 충돌이 한 화면 안에 겹쳐진 사례. 이 사건 이후 방송산업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누군가는 더 빠른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여론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진 질문은 명확했다. 법적으로 옳은 선택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택이 어긋날 때 방송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리고 제작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가?
불꽃야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시원이 처음부터 노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왜 법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는지를 정리한다. 장시원이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판결의 승패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그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가 바라본 무대는 법원안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 펼쳐질 시간과 그 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는 패소 이후에도 서두르지 않았고 억울함을 외치지도 않았다. 대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만들었고 약속을 지켰다. 이 지점에서 이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JTBC와 스튜디오 C의 분쟁은 더 이상 저작권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법은 명확했고 판결 역시 분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화면 속 이야기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사건은 법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책임있는 태도로 보였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개인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누가 옳은지를 정해주는 권위는 더 이상 단 하나로 존재하지 않았다. 법은 기준을 제시했지만 공감은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졌다. JTBC 역시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점점 제한됐다. 지금 이 순간 강하게 나설수록 법적 정당성은 유지되지만 사회적 신뢰는 흔들릴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의 문제로 변해갔다. 장시원의 전략은 이 지점에서 완성된다. 그는 법을 이기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불꽃야구는 금지된 콘텐츠가 아니라 끝내보고 싶었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판결 이후에도 방송을 멈추지 않은 이유였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항소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제도는 다시 정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사건은 법으로만 끝낼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사람들의 감정과 선택이 깊이 개입된 순간 이야기는 제도의 손을 떠나버렸다. 불꽃야구와 장시원의 사례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무엇을 지지하고 어떤 선택에 공감하는가? 법이 멈추라고 말한 순간에도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판결문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현자다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택의 결과 역시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질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장시원이 노렸던 것은 방송의 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놓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였다. 이 영상이 끝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